예, 한국고용정보원의 김동기입니다. 오늘 저하고는 그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직업에 어떤 것들이 유망한지 또 어떤 직업들이 위기 직업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다 20대 아마 초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00년까지 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한 3번, 4번 최소, 그다음에 7, 8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뭐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진로 선택을 가이드하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가이드를 조금 오늘 저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는 미래의 직업들이 어떤 게 유망하고 위기 직업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직업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주식 트레이딩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였죠. 그래서 아마 600명의 있던 직원들이 2명으로 감소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4분의 1이 컴퓨터 기술자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 아디다스는 인도에 있는 신발 공장을 독일 국내로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 공장의 전체가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600명에 이르렀던 그 생산직 근로자들이 공장의 공정 관리자라든가 기술자를 제외한 생산직 근로자는 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5주에 걸렸던 그 신발 하나를 생산하는데 5주에 걸렸던 시간이 단 5시간 만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이뤄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2000년대 초반생이신가요? 아니면 1990년도 말 정도 생이시죠? 아마 그 1980년대 아마 겪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사무실 풍경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가 공용 컴퓨터가 한 대 정도, 큰 사무실 한 대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990년대 불과 10년 만에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소프트웨어, 기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또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들 탄생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웹 기획자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프로게이머. 이전에는 컴퓨터 게임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흐름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의 세계가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타자기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로 일을 하고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다 그렇게 아마 일하는 이 방식도 많이 새롭게 바뀌게 될 겁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예전에 컴퓨터가 새롭게 생기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아마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시대에 아마 적응을 빨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산업 현장에 가시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입해서 활용해야 될 기자재들은 뭐냐면 디지털 기기들, 아니면 인공지능들, 또 협업 로봇,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들.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죠?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 사무실 가면 2가지 종류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있고 또 한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판례를 조사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판례를 조사하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률 사무원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로펌들도 있습니다.
또 증강현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학 플랜트 공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플랜트 공장에서 기기를 조작한다든가 센서를 조작한다든가 판넬, 그죠? 컨트롤 판넬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증강현실이라든가 AR 아니면은 VR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언스킬드 잡, 비숙련 직종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위기에 처할까요? 가장 먼저 공장 생산직들, 조립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직업들이 아마 가장 크게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고 관리직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의 키봇이라는 로봇을 한번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공장에 예전에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운송하던 그런 일들을 키봇이라는 청소용 같은 조그만 로봇이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산원들. 최근에 한 대형 마트에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무인 편의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마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 5년, 10년 안에 마트라든가 편의점에서 상당 부분 계산원들의 일자리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콜센터 요원들 또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다음 스킬드 잡, 숙련 직종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사무원, 언론에서 많이 보시고 계시죠. 핀테크라든가 핀테크의 발전,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으로 따라서 금융사무원들, 은행에 가시면 데스크에 아마 사무직 은행 텔러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분들의 일자리가 지금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팅에 따라서 치과 기공사, 저희 아마 이 같은 거 치과 기공사에서 치과에 가시면 그 치과 의사가 진료를 해준 그 처방전에 따라서 치과 기공사들이 이 본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도 3D 프린터가 요즘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기공사는 3D 프린터가 제작한 이 본을 마무리하는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번역가, 통역가에도 AI라든가 AI 인공지능의 어떤 그 통역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또 다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생산직 근로자나 일반 사무직들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는 하이스킬드 잡, 전문직 직종도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사무원들, 또 일부 변호사들, 판례를 조사하거나 이렇게 조금 하위 단순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도 인공지능으로 아마 일자리가 상당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인공지능 변호사인 루스가 뉴욕 로펌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했다는 말은 좀 과장되지만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을 해서 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4차 산업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영상의학 쪽 분석은 아마 의사들보다도 훨씬 인공지능이 더 생산성을 높이고 더 정교한 아마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회계사도 쉽지는 않죠. 회계사들도 새로운 어떤 직무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기술 대체에 의해서
어떤 직업은 대체가 덜 되고 또 어떤 직업은 기술로 대체가 많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숙련직이면서 비숙련 업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종. 예를 들어서 단순 조립, 계산원, 그다음에 출납원들 이런 직업들. 단순하면서도 정형화된 업무들을 하는 그런 직종이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일자리 위기를 겪게 될 것인 거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업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사무, 법률 사무, 그다음 통번역 이런 직업들이 직무를 하는 직업들이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직이지만 단순한 비숙련 단순한 업무지만 비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예를 들어서 시국, 정육 아니면 발골사들. 발골사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소, 한우 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에 뼈를 다 발라내고 부위별로 고기를 포장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거는 로봇이 할 수 없겠죠.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데 아마 사람을 들이는 것보다 로봇 개발비나 로봇을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그 개발비가 훨씬 많이 들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기술이 된다고 해서 일자리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일자리에 직업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직 중에 비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개발직. 아주 전문직이지만 비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거죠. 연구개발직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관리.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있죠. 자동차 산업의 4차 산업의 특징 중 코어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 인터넷들이 합쳐지면 어떤 산업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언론에서 나온 직업 중에 산업, 자율주행차가 있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생길 것이고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동차만 필요한 게 아니죠. 자동차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도로와 자동차와 자동차가 상호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통신 서비스, 도로, 스마트 도로 구축 관련 일자리들 이런 직업들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 산업이 있죠. 은행, 증권 거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이 더해지면 핀테크라는 산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금융사무원들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에 은행 내에서도 컴퓨터 기술자들이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 의료, 제약도 똑같습니다. 의료 쪽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기술이 도입돼서 의료 정보를 산업이 등장할 더 커질 것이고요. 헬스케어 분야. 의료 정보 분야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여러분들의 병이 언제 날지, 어떤 부분에 위험할지 미리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준 겁니다. 제약 분야도 똑같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새로운 직업 역량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제 3가지로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가 바뀌면 새로운 직업 역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인식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스마트 팩토리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비정형화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협업의 시대입니다. 천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제품, 공정 이것들이 워낙 복잡하고 한 사람이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사고력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도구가 아니고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협업 로봇하고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협업 로봇은 그냥 로봇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협업돼서 모양만 로봇이지 나의 동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80살, 100살까지 살 때는 직업 세계 변화 요인은 다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산업 특성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다음에 정부 정책, 법률. 예를 들면 교사의 일자리는 기술,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인구 구조에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술 진보 외에도 다양한 직업 세계의 변화 요인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그거에 항상 평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영향 요인들이 직업 세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직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촉을 쫑긋 세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을 하시고 진로 탐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직무 역량을 요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